네, 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 말하는 음악 이야기. 이번에 소개해드릴 곡들이죠. 네. 듀엣 곡들. 네. 네. 지난번에 이어서 듀오 앨범들 5곡을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재즈 뮤지션들 간의 앙상블로서 가장 최소 단위라고 할 수 있는, 솔로를 제외하면 듀엣이 가장 최소 단위인데, 그만큼 그 두 사람들의 교감이나 대화로서의 어떤 재즈 연주 듣는 재미가 듀오 앨범들 곡들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있는 정도가 아니죠. 네. 잠깐만. 왜냐면 악기가 딱 2개잖아요. 그러니까 악기가 여러 개 있으면은 좀 이렇게 아주 이렇게 집중해서 골라서 들어야 되는데, 이거 그냥 있어도 들어와요. 네. 그래서 오늘 5곡 중에 첫 번째 곡은 트럼펫터 클락 테리와 베이시스트 레드 미첼이 함께한 1986년에 나온 앨범인데요. To Duke and 베이시, 듀크 엘링턴과 카운트 베이시 음악들을 두 사람이 해석해낸. 86년이면 클락 테리가 66세고 레드 미첼 베이시스트가 59세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약간 노년에 가까이 가는 진짜 그야말로 베테랑들이 만나서 연주를 하는 건데요. 클락 테리는 그 되게 따뜻한 음색하고 굉장히 안정적이고, 이 클락 테리와 웨스트 코스트 위주로 활동을 하면서 말년에는 뭐 일본, 스웨덴 스톡홀름에 정착해갖고 음악 생활을 했던 그 베이시스트 레드 미첼, 두 사람이 66세, 59세에 만나갖고 연주를 하는데, 연주 곡명은요, 제가 고른 곡은 I've Got It and That Ain't Good 이라는 곡인데요. 듀크 엘링턴이 1941년도에 발표했던 곡이고, 이 곡을 86년도에 나이 지긋이 든 두 분이 같이 연주를 해내는데, 뭐랄까 대화라고 쳤을 때는 굉장히 위트 넘치고 유머러스한 그런 연주여갖고, 이 녹음이 레드 미첼이 이 86년 당시에 그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 스톡홀름에서 연주가 됐고, 이 두 사람의 대화가 너무나 유유자적한 느낌. 앨범 중에 또 다른 곡이 Hey Mr. Mumble, What Did You Say라는 곡이 있는데, 이 곡에서는 둘이 콜 앤 리스폰스라고 그러죠. 주고받는 대화로 곡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베이스와 트럼펫, 제가 보기에는 후르겔혼인데 그걸로 이렇게 둘이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가 너무나 여유로워요. 그래서 듀오 앨범 두 번째 편을 하면서 제일 첫 곡으로 한번 내세워 봤고요. 제가 들으면서 이 더블 베이스 이거 소리가 좀 묘하네. 그러니까 뭐냐면 가벼워요, 경쾌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레드 미첼이 이 베이스 튜닝을 첼로 튜닝으로 하면서 연주를 하는데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소리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찾아봐서 그랬더니, 이게 베이스가 이런 사운드야? 라고 저처럼 이렇게 얇게 음악을 듣는데도 그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한번 그 부분 한번 유심히 한번 들어보세요. 참 재밌어요, 음악이. 굉장히 유명한 앨범은 아닌데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앨범이어서 한번 첫 번째로 골라봤고요. 두 번째는 색소포니스트 스탄 게츠와 피아니스트 케니 베런, 한 2번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둘 다 퍼스트 송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는 뮤지션들이죠. 이들의 앨범 중에 People Time이라는 앨범이 원래 91년 녹음돼서 92년에 나왔던 건데, People Time The Complete Recordings라고 해갖고 그 공연이 있었던 4일의 연주를 모두 집대성해낸 앨범이 2010년도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앨범 가운데 Autumn Leaves, 많이 듣고 익숙한 곡인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석을 해냈는지, 정확히는 91년도 3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 동안 이 공연이 있었다고 하는데, 마지막 날 두 번째 공연은, 그러니까 하루에 2번씩 공연을 하는데, 마지막 날 두 번째 공연은 스탄 게츠가 그 당시 이제
암투병 중이었기 때문에 너무 기력이 떨어져서 못하고 7개의 세트가 전체 앨범에 들어있는데 오톰 리브스 제가 고른 곡은 첫날 공연 두 번째 세트에 있는데 두 번 우리가 그 피플타임에서 퍼스트 송이라는 곡을 두 버전 그러니까 둘째 날 연주한 거랑 셋째 날 연주한 거랑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본 적이 있었는데 첫째 날 이 연주는 뭐라 그럴까 두 분이 아주 쌩쌩해요. 케니 베런이 후배로서 엄청 피아노로 날아다니고요. 그 위에 그 되게 힘있고 강력한 테너가 그러면서도 여유 있는 테너 색소폰을 스탄 게츠가 연주를 하는데 우리가 가장 익숙한 오톰 리브스라는 곡을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밝고 그리고 진중하고 그렇게 그 둘의 교감이 엄청난 그래서 그 후배로서의 케니 베런의 연주를 제가 굉장히 좋아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곤 했는데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셨으면 하고요. 압권이 아주 뭐 얘기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피아니스트 두 명의 대화. 허비 행콕과 치코리아가 함께 낸. 이거 정말 근데 오래전 앨범, 오래전 앨범. 예, 1978년 녹음된 앨범이고요. On Evening with 허비 행콕 and 치코리아 in Concert. 앨범 제목이 좀 긴데 78년도 2월에 이 두 사람이 달랑 피아노 두 대 놓고 듀오 연주 공연들을 몇 차례 했나 봐요. 그 공연 실황들이 두 개의 앨범으로 나오는데 78년 그 해에 나온 앨범이 허비 행콕이 몸담고 있던 레이블 콜롬비아에서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연주곡 그 곡들을 모아서 코리아 행콕이라는 앨범으로 해서 79년도에 나오게 되는데 앞에 앨범 허비 행콕과 치코리아라 뭐 두말할 나이가 없죠. 이 당시 78년이면 이들이 30대 후반이에요. 둘 다. 둘이 한 살 차이거든요. 40년생, 41년생. 그 허비 행콕이 한 살 많은데 78년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은 이 두 분 다 퓨전 재즈 퓨전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건반으로서 어쿠스틱 피아노보다는 일렉트릭 키보드나 여타의 일렉트릭 악기를 연주하고 있던 시절에 갑자기 이 둘이 78년도 2월에 어쿠스틱 피아노로 둘이 듀오 앨범을 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을 것 같고 이 두 사람한테도 이 두 사람이 그 허비 행콕 인터뷰를 보면은 이 연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리허설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리허설을 할 때 둘이 같이 많이 웃었고 피아노 말고도 몸짓으로도 연주를 하는 거를 교감을 했다. 그리고 되게 좋은 기억으로 인터뷰를 한 걸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제가 사진 한 장을 띄울 텐데 그 79년에 이때 연주 중에 두 번째 앨범으로 나왔다는 코리아 행콕이라는 앨범의 뒷면에 보면은 이 둘이 아마 공연이 끝나고인가 봐요. 이렇게 꽃다발들을 들고 둘이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웃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모든 걸 다 설명해주는. 그래서 제가 이 앨범에서 고른 곡은 Someday My Prince Will Come. 이 앨범의 제 A면 첫 번째 곡. 백설공주 주제가. 그렇죠. 저희 소개한 적 있어요. 예. 그냥 초지일간 둘의 그 어떤 되게 생동감 넘치는 즉흥 연주로 이루어지고 둘의 교감이 뭐 거의 30대의 달인들이죠. 그래서 가장 또 친숙한 곡인 Someday My Prince Will Come으로 한번 들어보고자 한 거고요. 네 번째 고른 앨범과 곡은 알토 색소포니스트 리코니츠 그 찰리 파커와는 다른 알토의 톤을 만들어내고 즉흥 연주의 방법론을 만들어내고 오랫동안 장수하시면서 올해 초에 돌아가셨던 리코니츠의 67년도 앨범인데요. 마침 앨범 제목이 듀엣스라고 리코니츠가 색소폰을 알토 색소폰, 테너 색소폰 이렇게 나눠서 불고 조 핸더슨, 짐 홀, 베이시스트 에디 고메즈, 그 드러머 엘빈 존스, 여타의 여러 아티스트들과 듀엣으로만 곡을 만든 것 중에 그 앨범에 이렇게 다 이렇게 들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앨범은 저도 되게 재즈 듣던 초기에 우연히 구해서 들었는데 처음에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 들으니까는 굉장히 이게 되게 앞서가는 사람이구나. 67년도에 이런 컨셉트 앨범을 냈는데 음악이 쉽지 않은데 또 되게 맛이 있어서 제가 고른 곡은 티클토라고 레스터 형이 41년도에 작곡을 했고요. 그 당시 레스터 형이 속해 있던 카운트 베이시 오케스트라랑 가장 먼저 연주를 남긴 곡인데 스탠다드죠. 이 티클토우란 곡을 리코니츠가 테너 색소폰을 불고 같은 테너 색소폰이스트인 리치 카무카. 이 리치 카무카라는 이분은 전에 쉘리맨 앤 히스맨 라이브 앨범에서 소개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전형적인 웨스트 코스트에서 활동하던 레스터 영의 후예죠. 그 스타일. 예. 뭐 리코니츠도 어떤 의미에서는 레스터 영의 후예인데 이 후예 두 명이 테너 색소폰이라는 같은 악기를 통해서 레스터 영의 곡을 해석해내는데 2분 한 59초 정도 되는 되게 짧은데 시작과 함께 둘이 즉흥 연주로 계속 섞어 나가요. 그러니까 듀오 앨범들에서 느낄 수 있는 매력 중에 뭐 예를 들어서 한 명이 하는 동안에 한 명이 받쳐주거나 빠졌다가 또 이 사람이 나가면 이 사람이 받쳐주는 그런 사이좋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대화가 있다면 이들은 둘이 같이 떠들기 시작하는데 그 앙상블이 굉장히 뛰어나고 같은 색소폰끼리의 듀엣 연주라는 매력이 아주 훌륭한 앨범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별책부록처럼 한 곡 더 달아온 거는 저번 듀오 모음 1편 할 때 듀크 앨링턴과 레이 브라운의 그러니까 피아노와 그러니까 베이스의 듀오 앨범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72년 녹음, 73년 그 This One's for Blanton이라는 앨범이었는데 거기에 블랜튼이 누구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듀크 앨링턴 밴드가 가장 화양연화이던 시절 30년대 말 40년대 초 그때 활동했던 천재 베이시스트. 듀크 앨링턴 밴드에 나오고 나서 그 다음해인 1942년에 22살, 3살 그렇게 사망을 했는데 그가 듀크 앨링턴 밴드에 있을 때 그러니까 베이스란 악기가 타임 키핑하고 리듬 악기로서만 기능을 하던 시절에 이 사람은 베이스를 솔로 악기로 즉 멜로디를 연주하는 솔로 악기로 등극시킨 그래서 이 지미 블랜튼의 후예들이 쫙 지미 블랜튼의 방법론을 따르면서 모던 재즈에서 활동하게 되는 그 뒤 베이스들은 다 지미 블랜튼 뒤예요. 예. 나 참. 그래서 듀크 앨링턴과 지미 블랜튼이 연주한 곡은 피터 팬더 패터라는 곡인데요. 1940년도에 78회전 LP로 듀크 앨링턴 작곡이죠, 이거. 예, 78회전 음반으로 나왔던 곡인데 듀크 앨링턴 곡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32년 후인 레이 브라운과 함께 한 앨범에도 이 곡을 둘이 32년 만에 리메이크 했는데 그 원본인 이 피터 팬더 패터라는 곡을 한번 들어보시면 그 당시 사람들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었던 베이스라는 악기가 오히려 듀크 앨링턴이 백킹을 하면서 그 되게 저음으로 듀크 앨링턴의 백킹에 맞춰서 지미 블랜튼이 베이스로 멜로디를 연주하는. 이게 키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베이스란 악기가 리듬 파트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드럼이랑 같이 차지해요. 박자 맞춰서 타임키퍼예요. 다른 그 연주자들 여기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 니들 여기 잘 맞춰라 이런데 얘기했지만 멜로디 악기. 한번 베이스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베이스가 원래 이렇게 연주하는 거야?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렇게 연주하는 그 베이스 플레이어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장난이 아닌 테크닉이죠. 그러니까 1940년에 연주된 곡이면 그리고 그 당시 생소했던 피아노와 베이스 듀오 그 듀크 앨링턴이라는 당대 최고의 빅밴드를 이끌고 있는 밴드 리더와 가장 그 밴드에서 젊은 베이시스트 22살짜리 21살이죠. 한 살짜리 베이시스트와 둘이 듀오를 하는데 전에 없던 어떤 새로운 연주를 들려주는 그러니까 지금 들으면 굉장히 옛날 곡이고 짧은 곡이지만 당시로 돌아가 보면 굉장히 혁신적인
베이시스트가 탄생한 거고 그가 요절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남겼고 그 듀크 앨링턴이라는 분이 70세가 넘어서 레이 브라운이라는 후배 베이시스트와 그 앨범에 그 베이시스트 젊은 베이시스트를 오마주하는 앨범을 다시 냈을 정도의 그러한 어떤 파급력이 엄청났었던 베이시스트. 23살에 죽었던데 연주가 이 정도다. 네. 계속 살아계셨으면 아마 전설이 되었겠죠. 예. 절대로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듀오 앨범 두 번째 시간으로 5곡을 해봤고요. 다음에는 마지막 듀오 앨범 특집으로 베이시스트 찰리 헤이든이 유독 듀오 연주를 많이 남겼는데 그가 남긴 듀오 연주들 예를 들어 키스 자렛과 함께하는 앨범도 있고 팬 메스니와 남긴 연주도 있고 그런 연주에 대해서 한번 또 조명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악기의 특색 같은 거를 갖다가 아주 만연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악기가 2개밖에 없으니까. 저는 좌우지간 그 마지막에 지미 브렌튼의 연주에 다시 한번 여기서 시작됐구나. 예, 비밥이 시작되기 전이니까 그 비밥 연주자들이 한창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러니까 20대 막 이렇게 되면서 10대 후반부터 이 음악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비밥에 뭐 어떻게 문을 연 인물 중 하나예요. 비밥 정말. 베이스의 아마 원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악기들 특성 같은 거 이런 게 아주 잘 이렇게 도드라지게 이렇게 나타나고 즐길 수 있으니까 재밌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소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